네, 이것도 대구 얘기네요.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지키려고 딸 부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. 밑에 뿌려고 있대, 밑에. 뭘 짜는데, 한 이 정도 되고, 이 정도? 축구 이만해요. 내가 가져간 살이요. 끊어갖고, 쪄본 건 아니야. 장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? 아내분 왜 때리셨습니까? 신고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? 엄마인데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? 저게 그냥 비정한 딸과 사위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. 그런데 경찰 조사 내용이 조금 더 알려지면서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. 딸이 결혼을 한 이후에 폭력 남편에게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는 걸 알게 된 엄마가 그걸 좀 말리겠다라고 같이 살다가 이런 참사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, 사연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가정폭력에 이어지다 못해 이렇게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살해 행위까지 이어진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원룸에서 부부와 장모가 같이 살았다라고 해서 왜 부부와 장모가 이 방 한 칸짜리에서 같이 살게 됐을까, 이 부분 사실 좀 의아했었거든요.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9월에 딸과 사위가 혼인을 했는데 이 사위의 가정폭력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됐던 모양입니다. 이 사실을 이번에 숨진 장모, 그러니까 딸의 어머니가 알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 딸 부부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됐던 걸로 보이는데요. 그게 올해 2월 정도부터였는데 예. 이 딸이 계속해서 이 맞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서 막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폭력의 효과를 좀 분산시킬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장모가 이사한 이후로도 딸에 대한 사위의 폭행이 지속이 됐고, 그래서 딸이 이런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엄마 떠나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있으면 좀 덜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장모를 때려서 숨지게 한 뒤에 숨지기 전에 너무 이 폭행이 지속이 되니까 엄마가 딸아 나 죽을 것 같아,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걸 결국에는 딸이 남편의 어떤 가정폭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미 심리적인 지배를 받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고요. 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이 엄마에 대한 폭행을 결국 막지 못하고 시신 유기에까지 가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리고 숨진 뒤에도요,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하게 자신의 부인, 그러니까 이 딸을 감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장현주 부대변인님, 계속해서 뭐 동행을 한다는 식으로 하고 좀 감시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범행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누가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감시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 이 부분은 경찰에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체를 유기하는 데 있어서 딸에게 어떤 강요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,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폭행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이 얼마만큼 지속돼 왔던 것인지, 그리고 이번 범죄에서도 딸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폭행 피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뒤늦게 밝혀진 안타까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.